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UI, GUI를 그러니까 웹 기반의 GUI를 만드는 내용인데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 중에서 자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들이 객체 지향 사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은 이러한 UI, 오늘 보이는 이 펫샵에 해당하는 이 UI를 한번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결과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고 이런 귀여운 우리 동물들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잠도 재울 수 있고 먹이도 먹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루밍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 여기 이름도 바꿀 수 있네요. 뭐 이렇게 고양이를 몽이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름도 지어주고 잠도 재우고, 잠을 또 재우고 먹이도 주고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볼게요. 강아지는 속성이 먹이를 주니까 에너지가 20 증가하고요. 잠을 재우니까 먹이도 에너지도 올라가면서 잠을 재우니까 외모도 좋아지는 거예요. 외모, 어피어런스, 외모도 예뻐지는 거죠. 그것과 약간 다르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재운다고 해서 재우면 일식 에너지만 올라가고 어피어런스는 그대로네요. 먹이를 줬을 때도 일식 그냥 올라가네요. 강아지는 먹이를 줬을 때 이식 증가를 에너지가 증가함에 대비해서 고양이는 일식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식 증가를 하네요. 지금 여기는. 그다음에 잠을 재웠을 때는 일식 증가를 하네요. 그죠? 그리고 그루밍을 하면 일식 증가를 하네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추가할 수도 있네요. 새로운 고양이를 추가하니까 그냥 야옹이라고 나오고 먹이를 줬을 때 이식 증가를 하고 잠을 재웠을 때 일식 증가를 하고 그루밍을 했을 때만 어피어런스의 레이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이런 UI를 우리는 어떤 언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웹 페이지 안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은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이런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 화면상에 보이는 이러한 문서, 이러한 문서를 디자인하는 일종의 페이지를 이렇게 다큐멘트를 디자인하는 언어예요. 그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모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그 홈페이지, 이러한 그 웹사이트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 이렇게 해보면은 이 나오는 이게 이런 뭔가 괄호 속에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HTM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HTML들, 그리고 DO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OM이라고 하는 게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우측 클릭을 하고 검사를 해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를 쓰셔야 돼요.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이러한 뭔가 태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괄호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HTML의 조각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러한 문서를 형성하는 어떤 그 HTML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등록이라고 하는 저 버튼이 지금 내가 이 도움을 하나씩 그 이렇게 트리를 열어서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이 등록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라고 하는, 그죠? 자, 이 스팬 클래스 이렇게 나오고 버튼 타입은 버튼이고 클래스라고 해서 이 버튼의 생김새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는 그 버튼의 레이블이 이렇게 표시되는 여기에서 여기 요 덩어리. 자, 이 덩어리가 이 등록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상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저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DOM,
HTML의 덩어리로 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dev 툴을 통해 가지고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이 HTML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Selecting Element 이렇게 이 버튼이 나오는데 이걸 눌러서 내가 그럼 원하는 HTML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버튼이죠.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곧 리플렉트 하는 겁니다. 이 DO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몽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div라고 하는 DOM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용 부분을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여기 몽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클릭을 했을 때 쓰기 모드로 바뀌는 것을 아까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잘 관찰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 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딱 눌렀을 때 어떻게 바뀌나요? 자, 이 부분이 div 이 부분이 안쪽으로 열리면서 텍스트 필드를 입력할 수 있는 어떤 UI로 바뀌었어요. 동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이 DOM은 뭔가의 행위에 의해서 이런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UI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순심히 뭐 이렇게 바꿨을 때 바꿨더니 다시 div로 바뀌었고 내용이 순심히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DOM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동적인 페이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 여기에 내가 잠을 재운다든지 이걸 주면 뭔가 우측에 보면 뭔가 바뀐 부분들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이 디버거에 의해서 이 표시가 됩니다. 자, 39 이 부분 에너지가 바뀌는 이 부분에 이 엘리먼트가 자꾸 바뀌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표시가 되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러한 행위를 뭔가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이런 보기를 좌우하는 것이 이 HTML DOM이라고 하는 거구나.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스크립트가 필요해요. 이러한 행위들을 실행했을 때 뭔가 그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하는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소스 코드가 필요해요. 그것을 이 웹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 스크립트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여기 숨어 있어요. 소스 부분에 이런 부분에 이런 스크립트 형식으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캣이라고 하는 펫이라고 하는 뷰라고 하는 이게 보이고 여기 메서드에 it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에 70번 라인에다가 내가 디버거를 걸어놓고 자, 이 크롬 디버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쓰게 돼요. 여기 검사 눌러서 항상 띄우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소스 부분에 내가 디버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우리 자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바 언어와. 그래서 메서드를 선언한 부위가 여기 보이고 여기에 클래스명이 보이고 여기에 어떤 속성 부분이 보이고 메서드들이 보이죠. 그래서 클래스가 갖춘 기본적인 구조가 클래스의 이름이 있고 프로퍼티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메서드가 있다는 그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언제 호출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눌렀더니 여기로 딱 진입이 되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어서 지금 this의 value의 에너지가 2씩 추가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2씩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잠을 재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재웠더니 또 여기를 타는 거죠.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에너지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과 돔이라고 하는 것 간에 서로 간의 연계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화면의 동적인 구성을 우리가 하는구나, 이러한 UI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현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그 코드를 어딘가 만들어서 올려둬야 되겠죠. 어떤 그 서버에 올려둬야만 이 서버에서, 웹 서버에서 우리의 웹 브라우저가 이러한 그 여러분들의 이런 HTML과 그 다음에 이런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우리가 본 과정에서는 Vue.js라고 하는 것을 쓸 거예요. 자, Vue.js라는 것과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쓸 겁니다.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쓸 거예요. 자, 메인 홈페이지가 들어가 보면은 Vue.js org라고 하는 곳이고요. 시작하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Vue.js를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 먼저 자바스크립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아주 깊게 우리가 과정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기본적인 우리 과정 내에서 만들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따라해 보기식의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방식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려면, 이 Vue.js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이 Vue.js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Vue.js 말고 Node.js라는 것도 필요하고 npm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먼저 npm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결국은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만 빌드를 해줘요. 전에 그 메이븐처럼,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윈도우 npm 설치라고 해서 치면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나와요. 이 툴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터미널에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cd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npm이 잘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npm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mkdir에서 프로젝트를 우리는 만들 거예요. 하나의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그 UI들을 그 맨 앞단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 명을 프론트엔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npm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설치를 하고 뭔가 이 이후에 그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할 거예요. 맨 처음 할 거는 프론트엔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Vue.js라고 하는 것을 이 npm을 가지고 우리는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과 같이 npm install global vue, 자, 이거는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npm이 설치된 후에 그러면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명령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좀 기다려 볼게요.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이후로 Vue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요 명령을 실행하면 Vue라고 하는 명령이 설치된다는 거예요. 자, 설치가 됐는지 볼까요? Vue 이렇게 넣어볼게요.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create frontend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frontend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frontend라고 하는 프로젝트 명으로 Vue.js용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선택하는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화살표로 이렇게 눌러보면 아래 위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view to 바벨 이 링트, 그러니까 기본으로 선택된 프로젝트 그 포맷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 지금 프론트엔드 프로젝트가 설치되고 있네요. 조금 기다리면 기본적인 Vue.js를 개발할 수 있는 그 템플릿이 생성이 됩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이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지금 현재 이 디렉토리 이하에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되게 되고, 그 폴더로 cd 한 후에 폴더로 들어간 후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안에 뭔가 구조가 나와요. 우리가 그 스프링 부트를 처음에 만들 때 스타트 스프링 부트 IO에 들어가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 틀이 그 zip 파일에 이렇게 그 압축되어서 다운로드 받았던 거 기억나죠? 그거를 우리는 어디다가 오픈을 했습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성된 이 프론트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에 열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기능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된 모습이네요. 자, npm을 설치하는 과정까지는 생략했습니다. npm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윈도우 npm 설치하기 이렇게 치면 설치법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쭉 이어지고 있네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처럼 이제 LS에 보면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어떤 기본 틀이 생성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이거를 오픈을 해서 이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이 폴더를 통째로 그냥 긁어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열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안에서 이제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 파일은 우리가 그 기존의 form.xml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세상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그 웹 기반의 개발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어떤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디펜던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들을 그 설정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끝에 JSON을 많이 쓰고 있죠. XML 대신에 JSON이라고 하는 포맷을 잘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웹 기반의 개발에서는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노테이션은 전에도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key and value로 돼 있고, 그 속성들이 key and value로 이렇게 콜론을 기반으로 해서 네임은 프론트엔드, 버전은 뭐 private은 true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트리를 하나 더 차일드 객체를 만들 때는 이런 괄호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들여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또 key and valu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dependency라고 하는 또 다른 어트리뷰트가 요 레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 이 dependency라고 하는 객체 속에 core.js view라고 하는 key and value들이 들어있는 거죠. dev dependency 속에 key and value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의미들이 정확히 뭔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대략 설명하자면 이 dependency라고 하는 게 여기가 라이브러리 명이고 여기가 버전명이 됩니다. 우리 스프링에서 우리가 할 때는 Maven 그 form.xml 파일에도 dependency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었어요. 자, 그 라이브러리 이름과 그리고 버전이 여기 이제 이렇게 꺽쇠가 들어있죠. 이거는 3.6.5 이상 버전이면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낮은 버전은 쓸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거는 오히려 그것보다 낮은 버전을 써라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이게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뜻을 앞에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버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게 맞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소스 코드들은 src 속에 들어 있어요. 우리 스프링 프로젝트도 이렇게 생겼죠. 폼.xml이 있었고 src 속에 뭔가 관련된 소스 코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소스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소스 폴더다. 여기 이제 app.view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app.view, 자 vue, 이게 이제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사용하는 뭔가 컴포넌트의 스타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시스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좀 생긴 게 좀 다르게 생겼어요. 뭐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 export, default 이렇게 돼 있고 뭔가 이렇게 그냥 객체 덩어리를 하나를 그냥 리턴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요거를 자바로 해석을 하자면, 자, 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는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바로 보면 public class 앱이다 이러는 거고요. 이 앱이 앱에 어떤 컴포넌트를 쓸 거다라는 게 나오고 그냥 끝이 나오죠. 자, 나중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method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hello 해서 여기 그 시스템 아웃 대신에 쓰는 게 콘솔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worl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혹은 이것을 브라우저에서 화면에다 출력하게 하고 싶다면 hello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 부분이 어디다? 그 메서드 선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바에서 보면은 얘는 public void hello 이러한 메서드와 같은 거고요. 자, 이게 열렸다 보면 되고요. 자바로 해석을 하자면, 대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콘솔 로그는 뭐 시스템 아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시스템 아웃에 println, ln, hello world 이렇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어떤 등식이 의미적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빠져 있는 게 뭡니까? 그 프로퍼티 선언 부분이죠. 프로퍼티,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선언은 이 부분에 이렇게 props 해가지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props 해가지고 내가 가질 그 프로퍼티들을 선언을 해요. 네. 자, 선언들을 여기다 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프로퍼티 값들. 그래서 뭐 나의 이름은 어떤 오브젝트 스트링으로 되어야 되고요. 나의 나이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바로 대입을 하자면 얘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props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연결된 public 그 필드와도 같아요. 그래서 name 이런 식으로 되는 것과도 같고요. 얘도 public number라고 됐으니까 뭐 integer, age 이렇게 한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string, name 이렇게 한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private한 거는 어떻게 쓰나요? private은 데이터 이렇게 넣는 거예요. 데이터. private 필드들은 데이터라고 해서 나만 쓸 거야. 그래서 age가 있고, 근데 여기에 뭐 social security number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초기값이 뭐 1111234다.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우리가 private로 잡은 것과 같습니다. private 혹은 protected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protected string ssn의 기본 값은 1123332. 자, 이 우측에 나오는 이렇게 선언한 자바 클래스의 선언과 동일하게 생긴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매핑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성을 해봤어요. 이 생성을 했고, 이 구조가 이렇게 소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터미널에 뉴 터미널에 들어가서,
자, 뭐 하냐면은 npm run serve라고 하는 걸 그냥 넣으면 돼요. 자, npm이라고 하는 툴은 깔라고 했죠. 자, npm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웹 기반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그 메이븐과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메이븐 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자, 그래서 run serve라고 하는 거는 우리 spring boot run이라고 해서 스프링에서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명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스프링 부트에서 웹 서버를 기동했듯이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자, 이 부분 데이터 부분만 좀 뺄게요. 자, 이렇게 웹 서버가 뜨게 돼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8080으로 내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니 이렇게 기본 페이지가 나왔어요. Vue.js 앱이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Vue.js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까지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Vue.js 여기에다가 우리가 Beautify라고 하는 확장 팩을 씌울 거예요. Vue.js 자체는 이 HTML을 예쁘게는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양한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이 Beautify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자, Beautify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Beautify. 그러니까 뷰를 예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머티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만들어질 때 어떤 디자인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컴포넌트 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컴포넌트들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령을 실행해 주면 돼요. 어디에다가 자, 요 걸 다시 컨트롤 C 해서 그 서버를 내리고 자, 이 부분 view add beautify라고 하는 명령을 주면 그러면 beautify가 자동으로 우리 이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여기 뭐 물어보는데 Y 해서 proceed 해주고요. 그러면 뭔가를 또 추가 컴포넌트들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예쁜 UI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됩니다. 자, 뷰티파이까지 설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항상 디폴트를 일단 선택을 해줄게요. 자, 선택이 다시 나오는데 디폴트를 선택해주고 이 설치가 끝나면 훨씬 더 보기 좋은 뭐 컴포넌트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자, 설치가 됐네요.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npm run serve를 하기 전에 우리는 npm install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줄 거예요. 자, install이라고 하는 거는 관련된 디펜던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뷰에서 이제 그 뷰티파이 거를 갖고 왔을 테지만 그걸 완전하게 확실히 설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npm run serve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localhost 8080. 자, 이게 만약에 충돌이 나면 마찬가지 8080 기존의 서비스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전에 포트 충돌난 것에 대해서 해소 방법은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뷰티파이의 컴포넌트들이 이제 탑재된 그런 페이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바뀌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페이지 우리가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여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레이아웃을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레이아웃을 전체 페이지를 결국은 이렇게 이런 생김새로 만들기 위한 레이아웃을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 들어왔더니 제대로 연결이 안 되네요. 자, 뷰티파이 그냥 사이트를 그냥 직접 들어갈게요. 뷰티파이라고 치면 뷰티파이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열리지요. 여기 아까 여기 열어놨네요.
여기에 Get Started 들어가서 보면 인스톨레이션 우리는 알아서 직접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제가 올렸던 그 내용들이 스크립트들이 여기 나오네요. 요걸 보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먼저 우리가 할 게 여기에 wireframes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틀을 갖고 올 거예요. 자, 이 틀의 구조를 먼저 갖고 온 다음에 지금 현재 틀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죠? 여기 그 기본적으로 생성된 게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과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렇게 생긴 걸 하고 싶은데 왼 상단에 이런 탭이 있고 그죠? 나중에 쇼핑몰도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제 애완동물 여기 등록하는 요 페이지 여기 왼쪽에 이제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져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기본 와이어프레임을 좀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컴포넌트의 와이어프레임즈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올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 부분 3 column 혹은 여기 constrained 요걸 쓰면 되겠네요. constrained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갔더니 이거 이쁘게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을 여기 소스 코드 보기 여기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 부분을 눌러보면 템플릿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쪽 부분 그러니까 템플릿의 이 안쪽 부분이죠. 이 안쪽 부분이 아까 기본적인 그 HTML의 생김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그냥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복사했죠. 네. 복사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돼요. 우리가 app.view가 진입점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app.view라고 하는 게 소스 코드가 하나가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을 여기 지금 템플릿 부분 이 부분의 기본 틀을 이걸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자, 바꿨어요. 바꾸고 저장을 그냥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 페이지에서 봤더니 오류가 났어요. 보니까 Hello World 컴포넌트는 쓰지 않는데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오류냐? 지금 우리가 보시면 볼게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제가 다시 뒤집은 거죠. 자, 네, 맞아요.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그 임포트 부분,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아까 그래서 app.view라고 하는 이 파일이 이제 진입점인데 여기에 import 해가지고 이 부분 나오죠. 헬로 월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나는 쓰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가 하나의 클래스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파일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자바 파일처럼 지금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컴포넌트라고 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했으면 이 템플릿 안쪽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기존에 거 내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예,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 헬로 월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용을 할 때는 이 Vue.js에서 다른 이 클래스를 컴포넌트라고 우리는 부를게요. 이 컴포넌트를 불러서 쓸 때는 이게 태그 HTML 태그처럼 이렇게 그 컴포넌트의 이름, 컴포넌트 이름이 hello world라고 되어 있죠. 그 클래스의 이름이라고 할게요. 그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태그처럼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없애버릴게요. 없애버리면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왜냐면 불필요하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HTML의 덩어리가 불필요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를 쓰지도 않을 거면서 임포트를 하게 되는 이 절이 이 부분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이 컴파일러는 미리 이렇게 오류를 내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류가 날 때는 자 이러한 오류가 날 때는 component has been registered but not used 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이 부분은 이걸 안 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빼주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아까 우리가 참고하고자 했던 코드를 다시 넣어볼게요. 자, 저장을 다시 해볼게요. 저장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바꾼 로컬호스트 8080에 이런 게 그냥 나타났죠. 내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메뉴 부분하고 이제 이쪽 영역에다가 영역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리스트 아이템 1, 2, 3, 5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자세히 보면 여기 V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자, 보면 자, 뭐가 이렇게 태그들이 많이 있는데 이 태그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태그들이 하나의 아까 봤다시피 뭔가 도움을 구성해서 화면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왼쪽에 여기 보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보면 자세히 보면 V 앱 바 해가지고 상단 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닫아 놓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사라졌죠? 메뉴들이 다 사라져 버렸네요. 그죠? 링크스 해가지고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링크 부분이 사라졌네. 그래서 링크 부분들은 아까 그 기본 우리가 참조해온 코드에 보면 하단부에 링크스 해가지고 이 데이터로 이걸 넘겨줘야만 그걸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저 데이터 부분이 여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V4 이 부분에 어떤 이 태그를 반복시키는 자 V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V 버튼이라고 하는 게 화면에 나오는 상단에 표시될 버튼들입니다. 자, 이 링크스라고 하는 이 그 데이터를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그만큼을 이 V 버튼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링크 자체 그 텍스트를 그 문자열을 여기다가 출력하라 그 뜻이에요. 그럼 이게 워킹하려고 하면 이 링크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자기의 이 클래스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어디다가? 이 데이터 부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야기했다시피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프라이빗 필드와도 같습니다. 프라이빗 필드 그 내가 가지는 기본 그 데이터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서 이제 보니까 자, 대시보드 메시지 프로파일 업데이트 이게 생겼어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를 뭘로 하고 싶습니까? 자, 동물 등록. 그다음에 두 번째 메뉴는 쇼핑몰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파일 업데이트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일단 메뉴를 두 개로만 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됐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메뉴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단 메뉴가. 그다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애완동물 등록이라는 메뉴를 쓸 거고 왼쪽에 이 부분은 리스트 아이템 1, 2, 3, 4, 5까지 나와 있는데 강아지 등록, 고양이 등록 이렇게 해볼게요. 리스트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리스트 아이템들이 에 대해서는 여기 그냥 대략 봤을 때 이 부분이 그 해당 링크들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컴포넌트들에 대한 그 샘플을 그냥 가져와서 나는 하고 있는데 HTML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틀을 갖고 와서 우리는
지금은 쓰는 게 좋고, 이 세부적으로 다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걸 다 어떻게 써야 된다,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볼 거예요. 그래서 n 5개 메뉴에 대해 가지고 링크를 여기다 표시를 했네. 리스트 아이템 n 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뭐냐면은 items라고 이렇게 넣고 어떻게 넣을까요? 강아지, 예, 고양이 이렇게 넣고요. 강아지와 고양이 메뉴를 그냥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게끔 해볼게요. 자, n in 5 이렇게 되는데 5개,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지금 되게 돼 있거든요. 얘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위에 이 메뉴를 반복할 때 여기 나왔던 것처럼 링크 인 링크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요 리스트 아이템을 뭐에 대해서 반복시키고 싶냐면 뭐에 대해서? 예, 아이템즈에 대해서. 아이템즈, 여기 이 나오는 우리가 선언한 이 이름이에요. 아이템즈.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서 나는 하나를 등록하는 버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템즈 해서 여기가 n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냥 아이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그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아이템. 이 스코프 내에서 이 지금 선택된 이 태그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가 스코핑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여기에 우리는 출력할 거야. 어디다가? 리스트 타입 이렇게 놓고 아이템 그냥 여기 그대로 출력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저장해 볼게요. 강아지 고양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죠? 눌러지네요. 그죠? 자, 그 강아지를 눌렀을 때는 강아지가 여기 우측에 추가되기를 원하고 고양이가 눌렸을 때는 고양이가 여기 출력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대략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이제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이 결국은 이렇게 생긴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그라고 하는 객체, 캣이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 강아지가 등록될 수 있고 고양이가 등록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네, 그죠? 자, 이렇게 등록이 되게끔 만들 거고 이 각 객체는 자기 행위에 맞춰지게끔 동작하도록 우리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요구사항을 우리는 이해를 했고 그걸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npm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npm을 가지고 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죠?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Vue.js를 위해서 Beautify라고 하는 컴포넌트 팩을 또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Beautify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 틀을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변경해야 된다는 것. 자, 그죠?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쉬었다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부적인 기능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